비해 수학이 매우 부족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를 최초 합격했고, 그리고 건국대 미래에너지공학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과, 그리고 전학 취업으로는 홍익대, 국민대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취업 문제와 문과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대로 편입을 결심하였습니다. 저의 전적대학교는 수도권 4년제 언어 전공이었고 학점은 4점이었습니다. 전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2등급 정도였고 수학은 4등급이었습니다. 처음 김신근 선생님 모의고사를 봤을 때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잘하면 1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에 비해 수학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는 대부분 수학을 공부했고 영어는 일주일에 3번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 중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영어 단어를 처음 보면 단어 집중하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소한데 단어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의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수학과 영어 비중을 5대5로 공부했는데 이때 영어는 거의 단어 암기 위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부 갈수록 수학 양이 너무 많아져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에 그나마 시간이 좀 넉넉할 때 단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두면 나중에도 초반에 외웠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퀴즐렛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동안 퀴즐렛으로 눈에 단어가 익숙하게끔 만들었고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A4 용지에 안 외워지는 단어를 써서 눈 감고도 단어를 줄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했습니다. 단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학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도 하루에 최소 30분은 딱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단어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법 공부입니다. 문법은 초반에는 선생님이 필기하신 대로 그냥 줄줄 외우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딱히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문법은 문제풀이한 교재에 있는 문법들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숙제로 풀어온 문제 중 틀린 문법은 따로 공책에 적어 수시로 보며 그냥 외웠고 또 틀린 문제 위에 그 문제에서 내가 알았어야 하는 문법 키워드를 크게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풀었던 문법 교재를 훑어보면서 크게 써있는 그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문법 개념을 되새겼습니다. 논리와 독해는 저는 단어와 문법에 비해 시간을 많이 쏟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논리와 독해를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처음에는 생소하다가도 계속 수업을 들을수록 저도 그 방법이 이해되고 혼자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점점 감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자기 눈으로 그 방법이 보일 때까지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과는 상대적으로 영어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영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학만 보는 학교는 모두 1차에서 탈락을 했는데 영어와 함께 보는 학교는 모두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의 수학의 부족함을 영어가 채워줘서 1차는 다 통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원래 되게 못했었고 성적도 거의 꼴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수학에 많은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영어 공부를 소홀하게 했었는데 만약 제가 영어에 시간을 조금 더 쏟았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 수학 성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시다고 하더라도 영어에 아예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근댐 이용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선생님에게 공부 인증을 보냈습니다. 작년 봄쯤 매일 공부 끝나고 선생님이 카톡을 보내라고 하셔서 저도 보내봤는데 매일 보내다 보니 스스로 하루라도 공부 인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냥 하루라도 그 카톡이 끊기기 싫어서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인증을 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뿌듯하기도 하고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고민 상담입니다. 저는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성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수학하느라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할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에게 많이 여쭤봤었는데 선생님이 매번 제가 딱 해야 할 양만 정해주셨고 저는 집에서 다른 건 안 하고 딱 선생님이 정해주신 것만 했더니 마지막까지 계속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건대와 시립대 자소서 그리고 성균관대 면접 준비를 할 때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완전 비동일계였기 때문에 그 과에 지원을 할 때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소스를 제공해 주셔서 그 소스로 제가 선생님이 짜주신 가이드라인대로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수월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편입은 1년 이상이 걸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신력 싸움 그리고 엉덩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와 같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사람 중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혹은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입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들 나이가 20대 초중반이고 이미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놀거리를 많이 접하기도 했고 또 당장 학원 주변만 봐도 너무 쉽게 유흥거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많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3월에 잠깐 휘둘렸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모두 차단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거의 만난 적이 없고 열심히 하던 SNS도 모두 끊었습니다. 공부하다 힘들어서 가끔 SNS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기 위해 삭제하고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독서실을 가든 학원을 가든 집중은 안 되고 핸드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늘어져 있지 않고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산책을 한두 시간 하고 돌아오면 산책하다 생각 정리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과의 비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학 성적이 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수학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6월까지 저는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 40점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문과였지만 이과로 편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성적이 나오던데 저는 평균 훨씬 아래로 6개월을 지내다 보니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책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도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건 남의 성적과 비교해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1년 동안은 오로지 과거의 나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로지 나의 성적, 나의 공부에만 집중하면서 본인의 템포에 맞춰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한 달 전, 3달 전의 자신보다 훨씬 성장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6개월 동안 바닥을 치다가 여름에 한번 확 올라서 상위 30%를 유지하다가 9월, 10월, 11월에 잠시 성적이 떨어졌다가 시험 직전 12월부터 다시 상위 10에서 20%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계속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믿으며 끝까지 버티는 것이 편입에서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